안녕하세요. 두 번째 인생입니다. 오늘은 2024년 미국 병원비를 한번 총 결산해 보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제가 이제 실제로 미국에 완전히 풀로 산 게 이제 1년 딱 올해 채웠는데, 사실 뭐 아직 12월이긴 하지만, 근데 이제 그동안 병원비를 얼마 썼나를 좀 정산을 해봤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맞는 플랜인지 좀 그런 것도 좀 이제 따져보게 됐습니다. 일단 그 제가 얼마나 보험료를 썼는지를 좀 설명하기 전에 미국 병원이랑 한국 병원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느낀 거를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는 당일 진료가 좀 어렵습니다. 당일 진료라는 게,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뭐 어, 주변에 있는 내과나 뭐 이비인후과에 그냥 이제 가가지고 진료를 봤었던 것 같은데, 여기서는 이제 전화나 뭐 앱을 통해서 예약은 하긴 하지만 주로 이제 며칠 뒤에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정말 빠르면 오늘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되게 극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렇다고 제가 지금 병원이 많이 없는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당일 진료는 꽤 어려운 편입니다. 두 번째는 전문의를 만나기 어렵다는 거. 근데 이거는 사실은 1번에서 얘기한 거랑 이제 같이 가기도 하는데요. 이게 아무리 전문의들이 많더라도 이게 예약을 하면 당일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막 이렇게 쉽게 만나기 어렵고, 두 번째로는 보험에 따라서 바로 이제 전문의들을 볼 수 없는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제가 전문의는 만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세 번째로는 뭐 이제 갑자기 생각난 건데, 소아과 항생제 처방 잘 안 해준다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정말 안 해줍니다. 아이가 그냥 아파서 막 열이 계속 나는 거 가지고는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습니다. 며칠을 지켜보고 이제 이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때 항생제 처방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는 요령이 생겨서 바로 소아과에 가지 않습니다. 열이 나면 집에서 해열제를 먹이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2, 3일 정도 지났는데도 열이 안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그때 가게 됩니다. 근데 예약도 어차피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예약을 잡고 해열제를 먹이면서 이제 상황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해열제를 먹이다가 열이 떨어지면 안 가게 되고, 또 계속 열이 나면 가게 됩니다.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가서 설명을 하면 항생제를 그래도 주시는 편이긴 합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응급실, 얼정케어 이런 게 있긴 있는데요.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. 그래서 뭐 정말 정말 응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응급실에 간다고 하더라도 바로 응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어, 그런 것들이 좀 또 하나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. 이 마지막은 되게 주관적이긴 한데, 이제 병원 장비들이 좀 더 적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정형외과 갔을 때, 거기 정형외과에는 뭐 물리치료 기계도 있었고 막 누워서 막 이렇게 받는 물리치료 기계, 온열 치료기, 그리고 뭐 누워가지고 이렇게 약간 CT 같은 걸로 이렇게 보면서 척추 신경에다 주사 넣는 거,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.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그런 거 하고 제가 한 15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는 뭐 소아과나 내과를 가더라도 사실 막 대단한 장비가 없고, 심지어 몸무게는 그 추로 잽니다. 근데 물론 이제 추가 더 디지털과 정확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, 조금 장비가 막 한국은 되게 병원이 주변에 많더라도 되게 많은 장비들을 갖고 있고 정말 대학병원 준하는 수준으로 장비가 많은 것들도 많은데, 여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얼마나 병원비를 사용했나 봤는데, 결론적으로는 한 1196불 정도를 사용을 했더라고요. 근데 이게 보니까 20번의 병원 및 테스트, 그리고 13번 약 탄 거, 이렇게 포함해서 이제 요 정도의 금액을 지출하게 됐습니다. 사실 정확히는 약을 타고 낸 비용은 여기에 이제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. 여기에 플러스 한 150불 정도 더
해야지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보면 20번의 병원 및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실제로 소아과나 이제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를 방문하거나 제가 실제 병원에 방문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, 플러스 뭐 병원에서 그 피검사를 할 때 그 피검사를 보내서 분석해서 이제 정보를 병원에 다시 주게 되는데, 그런 비용도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총 33번 정도의 케이스가 있었고 요 비용이 1196불입니다. 근데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인네트워크이죠. 인네트워크 디덕터블. 그러니까 저는 디덕터블이 5천인 겁니다. 근데 5천에서 제가 1196불을 지출한 것이죠. 근데 이 1196불이란 게 이제 결국 5,000불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제가 내는 비용이 되게 현저하게 줄어드는데, 문제는 요 1196불이 리셋이 됩니다. 이제 2025년이 되면 바로 리셋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자체가 지금 이제 비용적으로는 크게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죠. 근데 뭐 1, 2월에 다쳐서 5,000불을 썼다. 그러면 이제 그 해에는 조금 보험비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근데 뭐 물론 그 다치는 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실제 비용을 분석해 보니까 병원에서 저한테 청구한 비용은 7,824불입니다. 그리고 보험에서 커버해 준 게 6,495불이고요. 그리고 실제 제가 낸, 이게 보험료가 아니고 실제 제가 낸 병원 비용이 1,329불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 약값이랑 병원비랑 다 해서 1,329불을 제가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. 좀 전에 말씀드린 1,329불이 사실은 제가 어떤 보험을 들었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프리미엄 PPO에 가입하면 평소에 내는 돈은 훨씬 많지만 병원에 갔을 때 훨씬 더 적은 돈을 내게 됩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마 PPO를 들었을 경우 한 10분의 1 정도로 깎인다고 하면 130불만 내면 되는데,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제가 1,000불 정도를 더 내게 된 거라고 가정을 하면 PPO가 훨씬 더 이득이다? 사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평소에 PPO를 가입했을 때 내는 비용이 기존의 보험보다 훨씬 더 많아서, 예를 들면 5달만 가입하더라도 1,000불 넘게 더 낸다 라고 하면 사실은 PPO가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방향, 헬스세빙 어카운트를 지원해주는지, 얼만큼 컨트리뷰션 해주는지, 혹은 이제 병원을 내가 얼마나 갈 것 같은지, 그 정도를 어느 정도 산정하셔서 내가 실제로 내는 보험비, 그리고 내가 실제 내야 되는 병원비들을 좀 따져보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는 병원을 자주 가시면, 정말 자주 가시면 이제 프리미엄 PPO를 가입하시는 게 낫고, 적당히 간다 그러면 HTCP나 HMO를 가입하셔서 평소에 내는 보험료를 줄이시고 또 헬스세빙 어카운트에 컨트리뷰션도 받으셔서 그걸로 또 세이빙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미국에서 제가 얼마나 보험을 썼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, 이거는 워낙 가구원의 구성이나 또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의 형태,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본인한테 맞는, 가족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혹시나 보험 선택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